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장관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세 번째 소환을 통보하면서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냈는데요. 이고은 변호사와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사태를 적극 옹호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윤 대통령이 주장한 내용과 사실상 판박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기자회견 내용부터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예. 네, 기자회견 굉장히 길게 진행이 됐는데 한 세 예. 가지 포인트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는 이 비상계엄 자체가 정당하고 적법한 통치행위였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이 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뿐만 네.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계엄을 준비하는 것은 이 장관으로서의 통상 업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또 두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 체포자 명단 자체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또 이 체포조 운영은 예방 차원의 활동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조금 그 예방의 범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을 뿐이지 체포자 명단이 있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포고령 초안에 대해서 이 김 전 장관이 작성은 했지만 이 초안에는 사실상 이 일반 국민들의 통행 금지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은 좀 삭제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해서 일반 국민들의 통행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사기관이나 진술 나온 계엄 관련 지휘관들의 내용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는데 네.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일단 혐의도 부인했고 대통령의 혐의까지 적극 부인을 했습니다. 네. 어떤 전략으로 봐야 됩니까? 일단은 내란이라는 것이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물론 내란의 가장 우두머리로는 윤 대통령이 적시되어 있긴 하지만 예. 그 팔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 결국 김용현 전 장관이나 다른 공범들이 있습니다. 결국 공범들의 죄가 성립하지 않으려면 예. 이 수개로 적시되고 있는 윤 대통령 또한 내란죄가 되지 않아야 예. 그 하위범들도 죄가 성립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오늘 이야기한 부분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도 내란죄가 아니고 또 그것을 실행행위를 도운 것으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 또한 내란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많은 이야기에 좀 부합되게 주장한 부분도 있고요. 예. 전반적으로 우리가 했던 행동 자체가 정당한 통치행위였지 이것이 내란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 내용 중에 한덕수 총리와 관련된 언급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한바탕 파장이 일었는데 문제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뭐냐면요. 예. 이 해당 비상계엄 건의를 이 한덕수 총리에게 사전에 보고했다라고 처음에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예. 이 브리핑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자 이 국무총리실에서 허위 사실이다. 이 부분에 예. 대해서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러자 이 결국에는 대통령 국무회의 입석 직전에 총리에게 이야기한 것이지 사전 논의된 부분, 사전 검토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없었다라고 다시 번복을 했습니다. 네, 약간 잘못된 내용이라고 인정을 한 거네요. 네. 자, 그러면 수사 상황을 짚어볼까요? 공수처가 체포영장으로 바로 가지 않고 3차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으로 가기보다는 예.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현재 공수처의 입장에서는 적법 절차에 이런 어떤 논란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히 지금 절차를 지키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두 번이건 세 번이건 일단은 충분한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출석에 불응했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출석 불응할 우려가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제 입증하기 위한 그런 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제일 궁금한 게 네. 대통령은 그 소환에 응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응할 것 같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여러 차례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데 예. 그 배경이 뭘까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예. 저도 이제 법조인으로서 결국 이제 며칠이 지나면 예. 그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시한이 만료가 됩니다. 즉 검찰에서는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구공판으로 기소를 하게 되면 공소장이라고 해서 결국 검찰에서 전반적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에 대한 범죄 사실이 적시가 되고 예. 또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기록도 다
공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모든 일반 국민에게 공개된다는 뜻이 아니라 피고인인 이 김용현 전 장관 측에는 모든 증거 기록을 복사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도 전직 검사이기 때문에 결국에 며칠만 더 시간을 끈다고 하면 증거 기록을 이제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을 통해서 확보하고 이 부분을 이해하고 또 수사기관의 이런 조사를 대응할 수 있다는 대응 점을 방안을 세울 시간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도 혹시나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수처가 곧바로 체포영장 수순으로 갈까요? 대통령은 또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세 번째에도 불응할 경우엔 결국 체포영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은요,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 두 차례 수사기관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경우에 체포영장이 청구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예.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수처에서 세 번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호인 선임계랄지 아니면 어떠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다면 결국에는 체포영장 청구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지금 공수처가 과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가 높습니다. 네. 아직 주요 피의자의 사건 기록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지 못했고요. 검사가 11명에 불과하고 그동안 5차례 구속영장을 했는데 모두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곧 특검도 지금 출범할 수 있잖아요. 공수처의 생각은 뭘까요? 공수처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특검이 출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다 하게 되면 특검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도 걱정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것보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좀 고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체포영장으로 이제 체포를 할 경우에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요. 예. 구속할 경우에는 최장 이제 20일 이내에는 기소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현재 윤 대통령이 이제 출석에 불응하는 것을 봤을 때 공수처에서 소환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진술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 상황 하에서 20일 안에 과연 기소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고민하는 부분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예. 헌법재판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일 첫 변론 준비 기일입니다. 네. 자, 윤 대통령 측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먼저 간단히 대통령이 출석을 할까요? 저는 출석할 것 같지 않습니다. 아, 그렇다면 만약에 윤 대통령 측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 네. 변호인단도 나오지 않고 본인도 출석하지 않는다. 헌재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변론 준비기를 추가로 잡지 않고 바로 변론 기일로 갈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바로 그 다음 길을 변론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리인조차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변론 준비기를 한 번 더 잡아서 이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예. 또 대리인도 한번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 바로 변론기를 가는 가능성보다는 준비기를 한 번 더 잡아서 예. 한 번 더 쟁점을 정리하는 기회를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역대 박근혜 전 대통령은 3회 변론 준비 기일을 가졌는데 네. 윤 대통령의 경우는 어떨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 사실은요, 쟁점이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이 예.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간단하기 때문에 변론 준비 기일이 실제로 출석을 한다라고 하면 한두 번 안에 정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고생했습니다.